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한국도로공사 체험형 인턴 자소서 항목 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자소서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체험형 자소서 같은 경우에서는 원서 접수가 4월 15일에서 2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차 전형 발표가 5월 8일이고 AI 면접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 발표를 하게 되는 건데, 1차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정량평가입니다.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서 70점, 자격증 30점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평가 2차에서 AI 면접이 50점이고요. 역량기술서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요 역량기술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밑에 나오는 자소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는 어디에서 결정된다? 2차 면접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자소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체험형 인턴에 지원한 동기와 인턴 생활을 통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인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기술에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건에 따라서만 쓰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에 대해서 체험형 인턴을 왜 하고 싶으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떴으니까 쓰지 이게 아니라 도로공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와 같은 주요 교통 인프라를 계획하고 건설해서 국가 전체의 접근성과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지역 경제 균형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즉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도로공사에 지원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도로공사에서 인턴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역할에 대해서 나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발전시키고자 하는 역량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직무기술서입니다. 이 직무기술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느냐 하면은 관계 관리 및 서비스 개선의 역량,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고객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서비스 개선안을 도출해서 이를 실제 운영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서 휴게시설 관리나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 나중에 정규직이 돼서 내가 일할 때 고객 사용자 만족도를 높인다 라는 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 거죠.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냥 너 체험형 인턴 왜 하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냥 체험형 인턴이 이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중에 정규직으로 내가 도로공사에 입사를 했을 때 라는 이런 얘기들을 반드시 해주는 것이 좋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와 봤는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데이터 분석 및 해석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도로공사에 입사를 하면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교통의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것이고, 이를 통해서 내가 도로 설계 부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할 경우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교통체계 개선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교통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나중에 되면 이런 곳에 기여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위기 관리 대응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 관리 대응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재난 발생 시 여기에서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배워서 제가 나중에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부서에서 근무할 때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은 재난 상황에서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경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역량을 키우고 싶다라는 이런 내용들, 즉 도로공사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신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라는 이런 항목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간단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공동의 목표와 본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우리가 설정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협업의 목적과 공동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명확하게 기술해 주는 거고요. 팀 내에서 본인이 맡았던 구체적인 역할과 그 책임을 설명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대학교에서 인턴이니까 대부분 대학교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온다면은 대학교에서 진행된 마케팅 경진 대회에서 이런 대회에 수상을 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래서 저는 팀의 리더로서 이런 것들을 검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명확한 목표와 역할을 부여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또는 5번 같이 기술 및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술 및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뭔가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구글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런 사례들도 쓸 수가 있겠네요. 뭔가 브레인스토밍을 주도했고, 그래서 중재를 하면서 팀 전체의 극대화하는 방법을 배웠다 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습득하고자 하는 디지털 역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 저는 디지털 역량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엑셀 사용할 줄 아십니까? 내가 저에게는 데이터 분석 기술이라든지 처리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엑셀이나 구글 시트를 사용해서 데이터 정리 및 기본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더 나가서 고급 데이터 분석 기법을 습득하고 파이썬이나 C 언어를 사용해서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능력, 또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인 파워 BI를 사용해서 복잡한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죠. 4번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4번은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관심 있는 사업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도로공사의 최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차세대 도로교통지능망 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의 차세대 어떤 최신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요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사례를 들려드린다라기보다는 요런 정도, 그러니까 CITS는 차량 교통 인프라 정보통신 기술을 흐름에서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거라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 관심이 미래의 교통산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거고, 또는 제 개인적인 관심은 기술이 교통안전과 효율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특징, 그 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개선 방안, 그 다음에 신기술 도입 제한, 요런 것들을 써주면 되는데, 제가 요거는 조심스럽게 사례를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사례를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너무 베껴 쓰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베껴 쓰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징 같은 경우에서는 ITS는 차량과 인프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운전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보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된다 정도로 얘기를 해줄 수는 있을 거예요. 요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 한국도로공사의 인재상 인재요인 4가지 중 본인이 다른 지원자에 의해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요인 1가지를 선택하고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일 먼저 우리 알아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인재상 아닙니까? 인재상은 책임과 열정, 공감과 포용, 혁신과 도전, 신뢰와 헌신하는 그런 인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사례를 쓰면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책임과 열정적인 인재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다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나는 어떤 업무를 맡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공감과 포용의 인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의견을 하나로 합친 그런 사례들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혁신이라든지 혁신 도전 인재 같은 경우에 강점은 뭐냐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새롭게 고치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강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신뢰 헌신 인재는 직무에 대한 높은 신뢰성과 헌신인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주위의 동료들한테 신뢰를 받은, 그래서 좀 더 훨씬 더 나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이 많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강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현되었던 경험, 즉 여러분들의 상황과 지원자의 역할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는 도로공사 인턴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이런 자소서 항목 분석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또 발빠르게 영상 컨텐츠 업로드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한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역량을 쏟아내게 하는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더 질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